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어제 새벽 1시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에서 15시간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수싸움, 기싸움 속에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사석에선 형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법무부 장관의 오선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주말 새 또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현역 의원만 총리까지 8명입니다.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웰빙 김밥의 캠핑, 바캉스 같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비용만 최소 640억,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무대로 펼쳐진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의 결혼식을 두고 도시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주말 가장 뜨거웠던 결혼식 소식까지 전해보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중심을 하신 건가요? 후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설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 시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이면은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경찰이 저희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좀 요청을 드렸고 전부 다 발언을 성실성껏 다 답변을 하셨고요.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주말 특검에 첫 출석했습니다. 초반부터 신경전, 기싸움은 팽팽했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위원장님, 방금 윤 전 대통령 특검 출석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현관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국 그건 허락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뭐 내로남불 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법 남불이다. 내가 하면 법이고 나면 불법이라는 식으로 해서 그 법은 만인에 평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내란 행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항이라도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또 성실하게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또 입구로 오라고 하면 또 지하로 가고 또 언제 오라고 하면 또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 많이 화가 나실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뭐 기싸움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국민 앞에,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내란 행위로 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게 국민들이니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세와 어떤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도 15시간이나 있긴 했는데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조서 확인에도 3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경찰 조사를 못 받겠다, 검찰 신문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변인님. 네. 오전 조서에는 서명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서명 안 했었는데요. 뭐 서명 안 한 거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만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전 대통령의 야당 시절에 대북 이제 불법 선거 관련돼 가지고 갔을 때 본인이 이제 프린트해 온 거를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하고 아예 수사에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었고요. 또 관련돼 가지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했었던 그 과거의 그 길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 할 때는 정당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것에 대해서는 파렴차다라고 몰고 간 건 어떤 기준인 거죠? 이거는 내로남불인 거죠. 여당이 했을 때는 여당으로서 본인들 입장 바뀔 때는 이거는 비판을 하고 자신들이 야당으로서 했을 때는 이거는 탄압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기준을 오락가락하는 거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경찰 조사를 못 받겠다, 검사가 신문하라면서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거는 보세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 국수본에서 출석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럼 국수본에 나가서 내가 진술하겠다 또는 서명하겠다. 그리고 제3의 장소로 나는 나가서 하겠다고까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특검에 출석을 한 상황인데
갑자기 국수본에서 참여를 한 거예요. 예고 없이 온 거죠. 근데 거꾸로 바꿔봅시다. 국수본에 참석했는데 만약에 특검 검사가 와서 조사를 하겠다면 그거 받겠습니까? 그건 조직 자체가 완전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예고도 없이 갑자기 국수본에서 들어와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특검은 사실 오늘 오전 9시에 출석을 하라고 바로 말을 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3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출석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럼 내일 오전에 출석해라까지 지금 거기까지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불신인 거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고 어떤 공권력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하게 되면 한 15시간 조사하게 되면 어르신이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불신하고 계속적으로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특검 자체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리고 5시간 동안만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시간 정도에서는 쉬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피의자가 검찰에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법원 만인의 평등한 과정에서는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7월 3일 이후에 나가겠답니다. 이후 7월 3일이 아니고 7월 3일 이후에 나가겠다고 네. 하면 특검이 기간이 제한되는데 그것을 막연하게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한 번 정도는 특검에서 하루 정도는 이해하지만 앞으로 계속 정도 하면 뭐 구속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 또 법의 형사소송법에 맞게 그렇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쉬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체포영장 발부 대기한다고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쉬고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쉬고 왔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 특검에 수사받으러 왔는데 그걸 쉬고 왔다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좀 부적합하다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아까 박창환 총경 뭐 뒤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총경이 갑자기 조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분이 아니라 경찰은 어떤 상황이냐? 경찰들이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다고 이미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불법 체포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가해자이자 동시에 또 조사라는 수사관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결론을 정해두고 조사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부당하다는 그런 지적은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거라 그래 봅니다. 맞지 않다고 네.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쉬고 계신다는 게 아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잖아요. 박창환 총경 자체가 갑자기라고 하는데 특검이 왜 갑자기 부릅니까? 그 계획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묵비권 행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게 내가 그것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수사받는 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특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성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창환 총경 자체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공소 관련해서도 뭐 1차에 국수본 관련해서도 그 구속영장 집행,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1차에서는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2차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아니고 경호처장이잖아요. 그 해당되는 사실관계도 다르게 엮어서 이야기하다 보니 특검에서는 이런 변호인들에도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조은석 특검은 티타임도 하지 않았고 얼굴 자체를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어제 지난 주말에. 그리고 바로 경찰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기싸움, 수싸움이 아닌가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기싸움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사실 검찰에서 전화를 예전에 한번 받았었는데 네. 굉장히 두렵잖아요. 네. 대통령이든 사인이든 간에 검찰에 부르면 티타임을 통해서 모든 것은 진실에서는 법 앞에서는 평등한 것도 있지만 거짓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안전하게 이야기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성실히 임할 걸 이야기하시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티타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보여왔던 관행에서는 검찰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법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굳이 티타임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래서 곧바로 어떻게 보면 조사 임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네. 지금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요. 특검이 3개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 이 3개 특검 중에서 내가 먼저 가장 내란 특검, 내가 이끌고 있는 내란 특검에서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타임 할 시간도 본인은 아깝다. 이 시간에 차라리 한 10분이라도 더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조은석 특검은 이미 뭔가 정해둔 답을 두고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 뭐 많은 국민들이 보실 겁니다. 감사위원 있을 때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뭐 사서 공간 이사 이런 문제 가지고 한번 종료됐던 걸 다시 재감사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감이 많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끌고 있는 특검이 과연 공정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검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켜보고 하시죠. 출입 방식, 이 조사자, 제소한 날짜 이런 걸 두고서는 계속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행동들은 현직, 전직 대통령이 아닌 일반 피해자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니,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네, 지난 2021년 모습이었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를 받고 측근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 불일치의 전형적인 사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란 자체가 그냥 범인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걸 본인이 이야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자체, 수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특검을 받는 불성실한 태도를 넘어서 그 법을 해석하고 본인을 끝까지 계엄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행위인데도 불구속 상태에서 혼자만 있잖아요. 그 부하 직원들은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어떻게 보면 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법원을 지난번에 출입할 때도 그랬었고 출석할 때도 그렇고요. 지난 주말 모습을 보면 포토라인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전직 대통령들은 사과를 했는데 말이죠. 과거 전직 대통령들 모습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왜 국민께 법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사과도 없고 유감 표명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 과거 전직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집권 여당 의석수가 지금 많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이제 특검 검사 협의도 전혀 없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특검을 선정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특검 관련된 여러 독소 조항들, 즉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인지 수사로 무작정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죄가 없어서 그러면 단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죄가 없어서 불참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죄가 없어서 그러면 송달을 거부한 겁니까? 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5개나 재판받고 있는데 이 모든 재판 중에서 성실을 임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행보는 피의자로서 오히려 더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번에 사법 무시에 비하면은 상당히 저는 오히려 더 양호한 편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방어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정당한 방어권 국민들이 판단하시는데요. 이재명 그 당시 야당 대표일 때는 그 총선을 지휘하고 그 당시 바쁜 상황에서도 재판에서 연기를 요청했죠. 그러나 재판부가 요청을 불허했죠. 그래서 총선 마지막 날까지 재판받고 선거운동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에 성실히 임한 거예요. 거기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에 나가서 묵비권이든 본인의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예 법꾸라지가 아니고 법무라지, 법을 무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리고 특히 그 사건의 경중을 따졌을 때도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의 범죄 행위와 지금 내란 행위잖아요. 전 국민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상황,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훼손국가로 그런 보는 내란 행위를 본 당사자가 여러 가지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논리적인 설명 자체를 6개월 동안 지속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법을 존중해왔다는 이런 취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법에 그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와 서류 송달 거부한 거 이게 50차례가 넘습니다. 일반 피고인들 피의자들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못합니다.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50번이나 했다니까요. 이게 법을 존중한다고요? 굉장히 좀 국민들 보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이 모습에 대해서 법꾸라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15시간을 출석했다는데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고작 5시간입니다.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국가의 품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국민의 고통과 국가의 분열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오직 당신과 안사람의 범죄 회피에만 관심 있습니까? 특검이 장난스럽습니까? 무슨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합니까?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의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소환과 조사를 거부하면 거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시오. 특검이 원칙대로 해야 국민이 특검을 신뢰할 수 있고 윤석열도 벚꾸라지 같은 행동을 더는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의도된 침묵이냐라는 비판도 살짝 있기는 해요. 의도된 침묵은 아니고요. 우리는 뭐 지금 법을 지금 재판에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만 딱 바꾸면요. 이재명 대통령을 바꾸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법꾸라지 행동을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침묵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글쎄요. 지금 뭐 친한계에서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한다고. 친윤들은 다 어디로 갔나? 예,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상황을 가장 좋아할 쪽이 어디겠습니까? 민주당이죠. 이제 친한계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지도부를 향해서 왜 조용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갈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자, 민주당이 저는 이런 프레임을 좀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재명 정권의 독재라든가 단독적으로 밀어붙인다든가 폭정에 대해서는 그럼 왜 친한계 의원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싸운 의원이 사실 인사청문회 보면 알겠지만 주진우 의원이나 김희재 의원 몇 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또 철야 농성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있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있죠. 이런 부분들 빼고 나머지 친한계 의원들 아무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폭정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말하지 않느냐. 가장 이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민주당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의혹 수사 특검도 지금 다음 달 2일부터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 10시에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지난 금요일 퇴원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퇴원 맞춰서 소환 일정 조율하시나요? 저희들이 출석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네.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소환 요청하면 받아들일지 논의를 좀 하셨을까요? 논의한 적 없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됐으니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가의 불행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민주당은 이제 잘하기 경쟁을 계속 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 되나요? 김건희 씨죠.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우울할 수 있죠. 그러나 우울할 수 있는데 걸어서 병원에 나오셨는데 또 휠체어를 타고 나오신 거예요.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았으면 통상적으로는 더 개선되어서 걸어서 나오시면 되지. 저기서 왜 휠체어를 타고 오시냐. 그리고 어느 언론에서는 또 포착됐어요. 가택에서 또 멀쩡하게 걸어 다시는 모습. 그냥 저런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이 더 불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식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이제는 본인들이 3년 동안 해온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석고제대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법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마지막 국민을 위하는 것이지 법꾸라지도 아닙니다. 저 말씀드리자면 법무라지, 국무라지. 법도 무시하고 국가도 무시한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주말 새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그리고 퇴원 후에 또 가시화되게 될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까지 하나 짚어봤습니다.